2월 20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역사적인 재판 있었는데요.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책 운명을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시죠? 한정혜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아유, 의원님을 뵈면 이제 또 한 주가 가는구나.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구나. 그러시군요. 예, 명절이 끝나자마자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어서 네. 다들 마음이 좀 바빴고 일단 어제 나온 판결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혹시 어젯밤에 잠을 좀 잘 주무셨나요? 어제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 저는 꿀잠을 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잠을 좀 설쳤거든요. 어제요? 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시계 보면서 이렇게 하는 판결 때문이었어요. 판결 때문에. 네, 예. 판결 때문이었는데 이게 필요한 판결인데 충분하지 못한 판결. 네. 그러니까 앞에 쭉 그 선고 전에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거를 보면 하나 부족했던 게 제가 보니까 노상원 네. 수첩 관련한 거, 노상원 수첩에 대한 판단 자체가 아예 그냥 무시돼 버린 그렇습니다. 사안이 있어서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기획된 것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네. 그래 버리면서 약간 뭐 장기 독재도 아니고. 예, 그것도 아니고 그냥 기획되지 않은 그냥 약간 일시적인 우발범. 우발적인 네, 이런 욱해가지고 네, 한 12월 것처럼 1일부터 예.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판단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형량에 영향을 준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양형 사유가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가 고령이다라고 하는 건데 65세 이상. 이 고령 맞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노인의 범위에는 그게 들어가긴 하죠. 거기서부터 들어가긴 하지만 예.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의 나이를 70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상황인데 네.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적 인식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양형을 따져야 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반 범죄들이 있고요. 네. 이 내란죄라고 단정을 했으면서 국헌 네. 논란 폭동이 있었던 내란죄라고 하는 단정을 하면서 여기에 양형의 사유가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역사적인 인식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뭐 같은 판단이었는데 이진관 판사는 그 양형을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는 더 나이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예. 진짜 고령이죠. 예, 거기는. 진짜 고령이고 당연히 공직자로서 오랫동안 봉직도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 양형이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그 죄값은 흔히 말하는 형벌은 딱 최저 무기징역이고 그렇습니다. 최고 사형인데 예. 최저형이 그렇습니다. 나온 거죠. 그 양형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충분하고 아쉽다. 그래서 아직 이제 윤석열의 1심이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윤석열 1심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일반 이적죄하고 네. 몇 가지가 있고 특히 일반 이적죄의 경우에는 뭐 무인기 날리고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네. 남북 간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랫동안 획책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다면 지금 1심에서 나왔던 오랫동안 기획되지 않았는데요라고 하는 그 판단은 바뀔 수가 있고 그 2심에서는 그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아마 판단에 이를 수 있을 거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가운데 역사인식의 부재. 네, 그게 제일 좀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 12.3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전 국민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친일 군사 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다시 또 12.3 내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차제에 확실히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또 우리 역사에서 미래의 어느 순간 또 괴물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타날지 모른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 네.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기현 판사는 뭡니까? 찰스 1세. 그 뭐 저기 예, 깜짝 놀랐어요. 공화제가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기 이전에 있었던 것을 꼭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네.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갔어야 되나? 아니 라는 5.18 생각이 그 예, 12.12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얼마든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영국, 대만, 일본 막 전 세계를 다니셨더라고요. 참고로 찰스 1세는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반역죄로. 그러니까 예. 그건 또 뭐지? 근데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을 손바닥에 그 네. 왕자를 쓰고 나왔지만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는 공복 대통령을 뽑은 건데 그렇죠. 왕하고 비교를 하고 뭐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무슨 그 양원제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뭐 등등 좀 납득 타당하지 않은 법리를 세운 것이 아닌가.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그래서 많이. 예,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도 방점을 두었던 것 같은데요.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결과는 왜냐하면 그때 시민들이 네. 그걸 막은 거고 시민들이 이게 만약에 거칠어져서 사상자가 나오면 진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 굉장히 많이 국회 안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국회 안에 들어왔던 군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보좌진들 그다음에 국회에 있는 사무처 식구들이 막기는 했지만 그때 얼마나 조심해서 막았는지 모릅니다. 잘못해서 사상자가 나면 진짜 약간이라도 피를 보게 되면 큰일 나죠. 예, 그걸로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 와중에도 정말 그렇게 전쟁터 노력을 같았어요. 했었거든요. 바리케이트 근데 치고. 이제 오로지 막아냈었던 시민들의 현명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던 그렇습니다. 것인데 이진건 판사가 그 얘기를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건 어디로 판결문에서. 가버리고 예. 그리고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다 떠나서 그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력과 폭력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이게 감경의 사유예요. 그런데 누가 자제를 시켰어요? 필요하면 내가 2번, 3번 더 비상계엄 할 수 있으니까 가서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예? 네 명이 들어가서 도끼로라도 문을 부시고 끄집어내라. 4명씩 들어와서 1명 들쳤고 나와라. 이게 자제에 해당하는 건가요? 자제에 해당되지 않죠. 그리고 일단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네. 사람들은 그 총 안에 실탄이 장전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실제로 국방부가 그 작년 요맘때 국회 보고할 때 18만 발 바깥에 이제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죠. 예. 탄핵학고에서 불출된 게 18만 발이고 707 특임단이 갖고 나온 게 소총 권총에서 각각 960발. 그러니까 아예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게 반출될 이유가 없죠. 없죠. 왜 없죠. 불출됩니까?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는 행위를 했고 다만 이제 이끌었던 대장급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단 그것은 좀 놓고 가자라고 그렇죠. 하는 예. 상황. 아니 곽정근 사령관이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앞에서 그 지시는 제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막 물으니까 그 지시는 제가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마치 자기가 다 명령을 한 사람이 네. 그렇게 한 것처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실제로 왕자를 쓴 것뿐 아니라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고 본인이 저질렀던 그 짧은 임기 동안에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과 해악이 도저히 내가 임기를 마치고 나면은 야 이거 감옥에 안 갈 수가 없겠구나. 나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 이걸 막으려면 내가 그냥 영구 집권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죠.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핑계는 국회를 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예. 국회 핑계를 댈 것 같으면 미국은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었어요. 네. 당시에. 야, 저 예산으로 하면 우리는 우리는 날마다 매일 해야 개혁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어처구니 없는 윤석열의 주장을 상당히 그 받아들여준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 설명 자료가 약 30쪽 분량으로 나온 건 32쪽 분량으로 나온 네. 건데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얼토당토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허술한 비상계엄 계획을 세웠는데 그 증좌가 뭐니 국회 직원들이 야근할 줄을 몰랐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국회가 제가 보기에 24시간 불이 켜 있는데요. 늘 야근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잠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때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으로 이튿날 안 가시고 본회의가 있지 본회의가 않았습니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가시고 다 있었고 당연히 그러면 국회는 불이 켜져 있고 일을 하거든요. 네. 6시 끝났다 그래가지고 문이 닫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CCTV를 달아가지고 어디가 일을 하고 안 하는가를 파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닌데 뭐지라는 생각이. 근데 다 떠나서 이거를 그 허술한 계엄 계획의 증좌로 인정해줬다는 것 자체가 지규현 판사는 내란 속의 윤석열 봐줄 결심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 의심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제2차 종합특검이 지금 진행 중인데 네. 그 노상원 수첩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관련된 것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특검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네. 아니면 저게 완전히 저렇게 증거에서 배제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2차 종합특검에서는 저희가 이제 1차 때도 느꼈는데 노상원 수첩에 대한 뒷받침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었거든요. 수사가 잘 안 된 거 예, 아니냐. 그래서 2차 종합특검에서는 그 부분이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서 예. 이것이 일시적이고 뭐 계획되지 않은 이라고 예.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길에 권창영 특검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특검보 네, 지금 이제 추천이 들어가서 특검보 후보들 추천이 들어가서 예. 그 중에 변협에서 이제 예. 후보들을 추천했던데요. 아마 할 것 같고 특검보까지가 정리가 되고 나면 한번 브리핑을 좀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예. 그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2차 특검에서 노상원,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 비어 있던 구멍, 노상원 수첩에 대한 보다 더 확실한 그렇습니다. 수사, 그리고 네. 지금 일반 이적죄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외환 유치까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검찰의 내란 개입, 그다음에 사법부의 당시 내란이 터졌을 때의 어떤 직원, 아니 누구죠? 저기 조희대. 네, 네, 저희대 대법원장이 재판부와의 관련성 또는 어떤 식의 메시지들이 오고 갔는지라고 네, 하는 부분하고 다 싹 다 조사를 예.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계엄 다음 날 있었던 그 안가회동. 회동들, 안가회동 예, 예. 이게 여전히 진짜 하나도 그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민이 웃고 지금 있죠. 예, 예.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다 법조인 출신들이 핵심 관련자들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여전히 미진한 상황입니다. 내란의 잔뿌리까지 샅샅이 다 케어내서 다시는 내란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그게 않을까. 단죄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 그냥 뭐 그러니까 무기징역, 사형 이게 아니라 네. 다시는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당연히 역사 인식이 왜 대한민국 그 역사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재판부가 한번 생각을 한다면 재판부의 결정과 역사 인식이 포함되어서 다시는 이런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게끔 반란이나 내란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재판부도. 답답합니다. 네.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탄식이 어제 서초동 그 법원 앞에 현장에서도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그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을 우리가 이제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니죠. 그랬죠, 작년에. 검토를 이맘때 했는데 진짜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탄핵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게 이제 헌재를 가서 굉장히 빨리 이게 정리가 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확실한 증거 이게 지금 특검에서도 좀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헌법재판소는 수사권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주어지는 자료만 가지고를 하는 거여서 보다 확실한 증좌.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되는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판사 또는 검사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탄핵을 몇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뭐 쉽지 않다. 예. 라고 하는 그래서 예. 오히려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들이 나왔을 때 예. 그것이 더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때 되면 뭐 저희 국회가 참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국회가 참지 않을 것이다. 네. 예. 그 이번에 권창영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저는 이번에 정말 검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심우정 총장 뭐 소환 조사 제대로 받았다는 거 들어본지 못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창수 지검장도 버티고 안 가지 않았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소위 이제 검사나 판사 출신들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면 결국에는 우리 후배들이 결국에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서로 그렇게 짬짬이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권창영 특검이 정말 똑바로 해서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오면 국회는 참지 않겠다. 참지 않는다. 아, 네, 참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 명절 지났는데요. 명절 사이에 저도 막 취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얘기하죠. 네, 주식과 부동산 정책 맞습니다. 대통령 참 잘하신다. 예. 주식 돈 좀 벌었어. 심지어 제가 들어보니까 택시기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야, 삼성전자로 최근에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이 택시 계속 해야 되나? 주식을 해야 되나? 택시는 네. 하시면서 택시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예, 너무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일상을 지키면서 주식도 하는 세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요즘 졸업 시즌인데 네.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위한 ETF 계좌 만들어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약간 유행처럼. 그게 졸업 선물이에요? 예. 오. 시작을 이렇게 해서 시작을 ETF로 뭐 매월 받는 용돈 가지고 네가 조금씩 더 해봐라.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걸로. 예. 그렇게 그런 게 요즘 그렇구나.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몰랐네요. 네. 예. 자,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과 주식이 그 대통령 그 긍정평가율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갑니다. 네. 동반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부동산도 얼마 전에도 이제 경기도에서 뭐 담합 사례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수사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감독원 네. 지금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행태들 네. 이런 것도 나쁜 담합의 행태인 거죠. 이게 그냥 담합 정도에서 뭐 마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아파트 내부적인 게시판에서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얼마 밑으로 내놓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 급한 사람들은 그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해당 부동산에 막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그렇게 못 내놓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에까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막거나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차제의 부동산 감독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 물건의 가치를 어거지로 고정시키려고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정위가 뭐 기업들에서는 무슨 뭐 사신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신의 역할을 했는가 불법 담합 행위, 불공정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말은 덩어리가 큰 막 거인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정위가 본인의 그 해당 기관에 주어진 뭐 권위 내지는 권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야 이게 시장에서 퇴출이 될 그렇습니다. 수가 있죠. 예. 그 대통령께서 명절 연휴에 올렸던 그 X 메시지가 상당히 울림을 많이 주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 소원 성취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부정부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권한을 가지고 일을 좀 하려고 하는 거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무슨 권력 잡으면 뭐하냐.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게 공직자들한테 주는 메시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지금 계속 공직자들에게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그 작은 일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은 국가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일 하나를 제대로만 하면 쌓이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돼서
적치되지 않게 네. 그게 모이면 적폐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쌓이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정성. 그러니까 국민을 네. 향해서 정성을 쏟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약간 네. 그가 우리를 존중하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큰 울타리가 되어주는구나. 그런 게 참 그냥 고마운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공직자가 그런 자세로 일을 해주신다면 참 대한민국 편하고 코스피는 더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좀 여쭤봐. 아이고 벌써 52분이어서 네. 자꾸 의원님을 뵈면 수다를 떨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데. 언제 자, 따로 수다 날짜를 따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자, 내주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요. 네. 그리고 3, 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그렇습니다. 예, 네.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라는 그 원내대표의 신년 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힘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국민의힘은 네, 일단 당명을 바꾼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어제 윤석열 어쨌든 내란죄 벌써 3번에 걸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났고 네,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란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절연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6.3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죠. 예. 요 이제 3종 센트를 보면 예.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어제 국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법안 처리할 것 처리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변했어요. 우리가 드디어 국민만 바라보고 이제 잘하겠어요로 하는 걸로 돌아와야 하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늘 그러지를 않아서 과연 돌아올까라는 약간 뭐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행정통합법부터 시작을 해서 네. 법안들을 쭉 처리해 나갈 건데 그리고 이제 3월, 4월 저희가 보니까 5월 들어가면 사실 이제 지방선거 예. 뭐 선대위 꾸려지고 예. 하기 때문에 5월 들어가면 쉽지 않을 거고 4월까지는 네, 아마 어느 정도 국회를 열어서 상당 부분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들 네. 이런 것들을 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각 상임위는 비상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회의 춘투가 시작됐군요. 국회 춘투입니다. 정확한 표현이. 국회 춘투. 국회 예, 춘투. 국회 네. 춘투가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예. 네. 세게 한번 달려보겠다. 입법전에 들어갔습니다. 예, 네. 입법 전쟁이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필버를 이제 사실 필리버스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소수 정당이 뭔가 그 국회에 자기들의 중요한 정책들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필버를 국힘이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악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필버와 관련된 법안을 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한병도 대표의 그 요구도 있던데 압박도 있던데요. 실제 개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1차 개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원안이 국회법 개정을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의장 대신해서 사회권을 볼 수 있도록 네, 하는 네. 것 하나 하고 그리고 60명 이상 본회의석상에 앉아 있지 않으면 네. 정회를 할 수 있게 하는 네. 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60명 이상을 앉아 있게 하는 부분은 어렵다. 그것은 이제 뭐 우리 소수 정당에서 동의해주지 않아서 안 됐고 다만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아마 네. 상임위원장들이 될 텐데요. 지명하는 사람이 대신 사회권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이제 국회의장과 부의장 두 분 계신데 두 분 네. 중에 한 분만 하시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두 분이서 예. 필버가 길어지면 도저히 체력적으로 예, 거의 주호영 부의장은 좀 12시간씩 너무한 거 예.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같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예. 해서 저희가 그 부분만 일단 개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필버를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번 2월 말 아마 저희가 보기엔 필버 주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필버 주간이다. 예, 될 것 예. 같은데 해보고 그렇게 해도 이게
너무 악용되는 소지가 심하다 싶으면 음. 다른 방식의 국회법 개정안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당장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행정통합법은 네네. 우선 처리를 하고요. 전남, 광주, 대구, 경북은 합의가 됐고요. 예. 대전, 충남은 어떻게 되는 대전, 겁니까? 충남을 지금 어제자로 보면 대전 의회하고 네. 충남 의회에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에? 여기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1번 대전 충남 통합하겠다고 했던 네.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그 반대 의결을 했다고요. 반대 의결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의지가 좀 실린 것이다. 예. 네. 장동혁 대표의 의지와 그리고 충남지사, 대전시장의 네. 의지가 당 대표의 의지가 실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도당 위원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또는 시당 위원장 그리고 의회 뭐 시의회 또는 도의회에 있는 의원들은 다시 공천을 받아서 6.3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유롭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장동혁 당대표의 의지가 좀 실렸다고 보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충남 대전 통합에 대한 정확한 뜻은 뭐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네. 그래서 그 뭐 광주 전남 대구 경북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본회의에서 할 예정인데요. 법사위도. 근데 대전 충남은 정확하게 국민의힘의 뜻을 물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그렇군요. 듭니다. 예. 잠시 후에 또 행안위의 윤건영 간사 네. 예, 나오시니까요. 자세하게 좀 좀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상세하게 같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재판소원, 그다음에 그다음에 법외국제, 그다음에 이제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검찰개혁법, 그다음에 그 국민투표 네, 국민투표법, 개정안, 절차법이죠. 그다음에 3차 상법 개정안, 네. 그다음에 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예. 요게 이제 아마 필버 24일부터 저희가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24일 날 상정을 할 예정인 법안 내용들입니다. 24일 날 상정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상정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24일 날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24일 날 열 것인지 또는 상정되는 법안은 뭐뭐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아마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네. 협의를 좀 해야 될 협의를 좀 하시겠죠. 네. 그리고 아직 한 80여 건 이상의 그러니까 민생 법안들이 역시 본회의에 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 저희가 좀 상정을 요청을 드리고 예. 만약 이제 국힘이 필버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필버에 들어가는 순서를 이렇게 하는데 그 순서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통합법, 네. 그 다음에 사법개혁법, 네. 사법개혁 3법 예.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은 아직 이제 정부 법안이 제2법 예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넘어오지는 않은 상태여서 그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은 이원화 구조라든가 또 그 중수청 안에 이제 검사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정부가 정부에서 아직 넘어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정부에서는 일단 중수청 구조 이원화는 하지 않겠다. 예. 당에서 의견 준 대로 일원화를 하겠다. 예. 그다음에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도 원래 이원화되어 있을 때 수사사법관 경력 뭐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15년인데 그것도 다 풀겠다. 풀어서 그냥 수사 경력 15년 이상이라든지 네. 또는 변호사 자격 15년 이상 예.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예. 근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이렇게 예. 넓게 하도록 예.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저희 당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받아들여서 그 상태에서 아마 그 입법 예고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입법 예고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정부가 받아들인 의견들에 대해서 일요일 날 있는 의총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 주 일요일이요? 그렇습니다. 네네. 사법개혁 안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사법개혁 안은 이제 굉장히 빨리 그 법사위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이 내용이 이제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예. 실제 이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셔서 그것에 예.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그래서 예. 이게 그 다음 주에 있는 필버에 들어갑니다라고 음. 하는 네. 내용을 그렇군요. 좀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수사 분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국회에서는 6개, 정부는 9개. 저희가 6개를 요구를 했고요. 예. 정부가 정부는? 6개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부가. 예, 그러면 줄여서 상당히 이제 국회가 수구의한 내용을 정부가 정부가 수렴하는 상태로 그렇습니다. 결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거의 받아들이고 이제 뭐 검찰총장 명칭 네. 그것은 어떻게 해도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면 위헌 소지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설치법이거든요. 중수청 설치법, 그다음에 공소청 설치법인데 예. 정부조직법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네. 정부 조직법을 만들면서 위헌 소지를 안고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네.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공소청 네. 법안에 이제 보안 수사권이냐, 보안 수사 요구권이냐. 그것은 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는 형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9시 3분 지나고 있어서 네. 아유 시간이 없는데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일본 정부가 52조 네. 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사실상 이제 한국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 대미 투자 특별법 특위가 무산됐다라는 첫 회의가 파행됐다는 첫 회가 소식. 파행됐는데 그때는 이제 업무 보고를 받는 상임위였기 때문에 네. 뭐 업무 보고는 그럼 받은 것으로 하고 바로 특위 한 번 더 열어서 법안 상정해가지고 이미 소위 위원장은 제가 보니까 우리 정태호 예. 의원이 하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 소위를 꾸려서 법안 논의는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3월 9일까지 하겠다고 했고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건 3월 5일 목요일 본회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3월 5일 본회의를 디데이로 잡고 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업무 보고 때 아마 이제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부분은 논의를 하지만 그 이전에 미국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투자 대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어쨌든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여야의 합의가 네. 되어 있는 상황이니 그 논의의 지점들은 조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매주 단위별로 돌아가는 국회 정책 상황들 들여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취재 편의점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정혜 의장님께서 매주 출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한정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정혜 의장님이 또 나오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